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대한민국 서울의 저희 자유북한 방송 스튜디오에 일본 네이타쿠 대학 교수이시며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협의회 상임대표이신 니시오카 주토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자유북한 방송을 들어오신 북녘의 청취자분들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눈으로 보는 자유북한 방송, 최근부터 유튜브 방송도 새로 시작하는 관계로 한국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우리 자유북한 방송과 연계되셨고 무엇 때문에 탈북자들의 방송을 15년 동안이나 출연하시고 지지해 주셨는지, 그리고 교수님의 북한에 관한 철학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니시오카 교수입니다. 예, 우리 자유북한 방송을 교수님을 비롯한 일본 국민들에게 소개한 탈북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먼저 안명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요코타 메구미라는 일본 소녀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코타 메구미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많이 알고 있고요. 네.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살 때 1977년에 납치되었죠. 2017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13살 소녀가 납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코타 메구미가 납치되었다라는 증언을 해준 사람이 바로 안면진 씨입니다. 네. 그 안면진 씨가 원래 작전부 권자고였어요. 네, 노동당 작전부. 네, 노동당 작전부. 그러니까 그 권자기가 이제 3.5 전사 안에 있는 작전부지만은 그 작전부가 가지고 있는 학교, 김정일 전직군사대학교에서 학생이었을 때 일본어 교관으로서 있었던 메구미를 봤다. 네. 메구미의 특징이 이러이러한 특징이었다. 이라는 증언을 했고, 그 특징이 부모가 기억하고 있었던, 또 가지고 있었던 메구미의 사진이랑 일치가 돼서 네. 또 하나의 또 다른 증언도 있었고 해서 일본 정부가 메구미가 납치됐다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네. 그게 1997년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21년 전입니다. 예, 메구미가 납치된 이후로 이제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그 메구미 이야기를 가지고 개인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때까지 설마 북한에서 납치됐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인정을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부 전문가들은 납치가 사실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 저 자신도 그 메구미 씨가 납치돼 있다는 안면진 씨 증언에 6년 전에 91년에 올간 잡지에 일본이 납치돼서 논문도 썼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졌어요. 네. 그리고 일본 정부는 88년도에 국회에서 납치됐을 위력이 크다 이라는 국회 답변을 했는데도 조선영계 사람들의 영향력이 그때는 일본 군에서 강해서 그걸 일반 국민들이 믿지가 않았고 대부분의 언론도 무시했습니다. 그런 안면진 씨가 나타나서 본인이 메구미 씨를 봤다 이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면진 씨가 일본에 와서 승해 강연회도 해줬어요. 네, 순회 강연. 네, 그때만 하더라도 테러 당할 우려도 있었고 해서 아주 긴장한 상태에서 일본 전국 승해 강연회를 했는데, 그 안면진 씨가 아주 친한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 김선민이라는 사람이 있다. 제가 형님이었죠. 네. 그 김선민 씨가 어렵게 대북 방송을 시작했다. 좀 한 번 도와달라. 그래서 그게 그때 아마 지하실에 있었던 방송국이었던 것 같은데 찾아갔죠. 예, 그렇게 우리 서울 양천에 있던 자그마한 지하 스튜디오에 교수님을 처음 그 스튜디오에서 만났고요. 그때 일본 사람인데 참 한국말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탈북자인 나보다 더 잘하는구나, 그래서 놀랐던 생각도 납니다. 어떻게 한국과의 인연을 맺으셨고 어떻게 한국말도 그렇게 습득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거기 대학교 학생 시절에 77년도에 네. 교환 유학생으로 연세대학에 유학을 했었습니다. 아, 교환 유학생. 예. 그때 20살이었죠. 아,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가서 대학원에서도 한반도 연구를 했고, 예. 뭐 일본에서. 네. 그리고 그걸 마치고 나서 일본 외문성 연구원이 돼서 82년부터 84년까지 2년 동안 서울에서 근무했고, 그래서 박정희 시대 1년, 네. 전두환 시대 2년 그렇게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들이 겪어보지 못한 중요한 역사적 계기들을 순간들을 보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때 교수님하고 처음으로 만나서 아마 청계천에 있는 한국 부침개 먹던 생각이 나고요. 아니 이 골목에 있는 식당을 어떻게 아실까 하고 놀랐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 연구로 우리 교수님께서 한국어를 알게 됐고 한국어를 습득했고 또 그런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유북한 방송은 일본의 지국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방송국 대표로 아소다로 총리와 아베 총리를 여러 번 만날 수 있었고요. 또 김정은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또래인 요코다 미구미가 13살 때 북한에 납치되어 아직까지 생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 기회에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들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다 미구미에 대해 남북한 청취자분들에게 요코다 미구미가 어떤 인물인가, 어떻게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코다 미구미 씨가 13살 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때 학교에서 그 수업 끝나고 운동을 했어요. 그 바드민턴 클럽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바드민턴 선수였습니다. 5시반인가 그때까지 좀 연습을 해서 집에 와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네. 그게 1977년 11월입니다. 근데 오지 않아요. 이상하다 싶어서 어머니가 그 걸어서 10분 정도입니다. 중학교까지. 거기까지 갔어요. 그때는 없습니다. 그 연습은 딱 끝났다. 다들 귀가했다.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사적으로 찾았죠. 경찰에다가도 신고를 해서 처음에는 그 일본 근내에서 납치 범죄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본인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경찰이 집에 산주했답니다. 거기 전화를 지키려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거기 바닷가입니다. 그 지역이 니가다라고 해서 일본 해를 조사를 해서 보도까지 동원해가지고 경찰이 대대적인 조작을 보트를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바닷가까지 조사를 했다. 바닥에 낙하수도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조사도 했고, 근데 없어요. 전혀 그게 소식이 없습니다. TV에 나와서 가출자 프로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본 사람이 없습니까? 이라고 했는데 다른 출연자들은 연락이 와요. 일본 근내에 있으면 연락이 오는데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전혀 그 소식이 없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10년에 그때 마침 제가 월간 현대코리아이라는 월간 한반도 문제 전문 잡지 편집자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그 기자가 서울에서 납치 문제 주제해서 서울에 당국 사람한테 얼핏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다만 그게 증거가 없어서 보도할 수 없었다. 혹시
이 정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알려달라 이라는 식의 글을 우리 잡지에 썼습니다. 아, 일본 잡지. 예, 우리 현대코리아는 잡지의 전문 잡지니까 그 내용이 7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하죠. 한국에서 동해지만은 그 해변가에서 13살에 아가씨가 납치되었다. 그 사람이 그 바드민턴 라켓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산도이다. 그 여자가 산도이다. 이라고 돼 있었어요. 산도이. 그러니까 그게 현재가 있는 쌍둥이다. 쌍둥이다. 쌍둥이라고 돼 있었어요. 네. 근데 메구미는 쌍둥이가 아닙니다. 메구미 동생이 산둥이죠. 그거 맞났죠? 아, 남자. 근데 그 정보가 있었는데 일본 경찰에 그 정보를 제공해서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가출인에 대한 데이터는 기록은 컴퓨터에서 10년 지나면 없어진다. 아, 그러니까 가출했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다 일본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그래서 그게 그때가 90년대니까 77년이니까 20년 지나잖아요. 그래서 경찰 본부에서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보도는 하지 못했다. 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13살이니까 어마어마한 사고이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잡지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신 건지 우리 잡지는 연구소, 현대코리아 연구소에서 내고 있었었는데 우리 연구소의 소장님이 사도 가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우리 소장님이 고향이 니가다였어요. 70년대 때 니가다에서 13살 소녀가 없어졌다. 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셨었어요. 기억을 했구나. 그게 포스터가 많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70년대. 그래서 마침 그 2006년 12월 달에 니가다에서 강연회가 있었어요. 우리 소장님이 거기 가서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니가다 경찰 사람이 왔었어요. 그게 메구미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경찰이 그리고 또 외사 경찰이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경찰이 그 강연회에 와서 혹시나 정보가 나올까 했더니 그 이야기를 우리 소장님이 강연회에서 했습니다. 기사 내용. 기사 내용. 그래서 물론 니가다라는 단어는 그 기사에는 없었고 일본 해적 70년대 후반 13살 바드민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메구미 정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 메구미 씨의 사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신문을 찾아내 가지고 그 신문에 보도하고 우리가 그 기사화했던 한국 당국에서 나왔던 정보하고 그 대조를 해보니까 거의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부분이 본인이 쌍둥이가 아니라 그 동생 쌍둥이다. 근데 오히려 일부러 그 한국 당국이 조작을 하려고 하면은 메구미 사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동생이 쌍둥이라는 걸 일본에 불릴 수가 많죠. 그런데 오히려 북한 내에서 나온 정보라기 때문에 일부분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그 전달하고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 가정에서 쌍둥이라는 단어는 남았었는데 그것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 어려 신빙성을 더 가미한 상황이 됐군요. 그래서 아는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국회에서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신문사 잡지사에다가도 정보를 제공해서 주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산케 신문이 뒤조사를 해서 기사를 쓸 수 있다 이라고 판단해서 97년 2월 초에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국회에서 니시무라 신고라는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정부 당국은 메구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다. 다만 12명 정도의 일본 사람이 납치돼 있다는 건 사실이다. 일본 당국도 알고 있다. 이라고 답변했고, 그리고 나서 일본 당국이 서울까지 와서 안면진 씨를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 정보는 안면진 씨한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정보는 다른 사람, 다른 탈북자에서 인제 아니면 다른 루트로 어쨌든 한국 당국이 입수한 정보입니다. 그거는 급비로 돼 있어요. 아직 정보원이 급비로 돼 있고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정보가 공개되고 나서 어떤 방송국이 서울에 와서 안면진 씨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납치 문제 그 상계신문 그 신문을 보여주고 이 여자를 모르는 거 아니까 본 적이 있다. 이야기도 했다. 이라고 해서 두 번째 그게 정보가 안면진 씨 입에서 나왔고, 안면진 씨는 공개된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 그 이야기를 했고, 일본 경찰도 안면진 씨 조사를 여기서 했고, 그 결과 97년 5월 달에 맹비나 납치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 납치 사고이다. 이라는 그게 답변이 나왔어요. 요코다미 구미 사건이 70년대에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묻혀 있었고, 뭐 이랬던 거를 한국 정부의 이제 증언을 토대로 기사화가 됐고요. 그리고 교수님 같이 또 그 사장님 같이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그 사건을 과거의 신문조 자료를 들춰내면서 연계를 했고요. 동시에 한국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한 것 같고요. 일본 국회에서. 그리고 가족들이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족한테 전달을 했죠. 부모님한테. 그런데 옆에 있었던 그 일본 공안 관계자 그리고 외교관들 그리고 또 민간 전문가들은 다 이름을 공개하면 위험하다. 북한에 잡혀가 있으니까 이름을 공개하면 위험하다. 북한 노동단에서 없다는 거는 없도록 만든 존재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납치가 없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피해자 이름을 대면은 그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대한항공기 그 폭파 사건이 있으므로 또 김형희 씨가 증언함으로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일부분 납치비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알고 있었어요. 특히 다구치 야이코씨 같은 가족은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공개를 못했고. 그 일본 정부 사람이 공개를 하면 위험하다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럼 비밀리 협상을 해주고 그 비밀리 구조를 해줄 줄 믿고 그 가족회의 갔던 거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지났어요. 납치된 지. 그래서 요거다명이 아버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20년 동안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구조하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니가다 출신 내 Y씨 뭐 그렇게 해서 보도가 되면은 언론들도 조금 보도했다가 다 잊어간다. 국민들도 관심을 안 가질 것이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지도 않을 것이 뻔하다. 그러면 또 20년 지낼 수가 있다. 그게 지금입니다.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우리 부모들은 여기 일본에서 죽고 또 거기에 있는 우리 딸 아들들도 납치돼 있다는 사실조차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명을 끝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위험성은 있지만은 일본 국민들한테 호소하자. 일본 정부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일본은 민주국가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를 하자. 이라는 결단을 내려서 이름도 공개했고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었던 다른 가족들도 우리도 이제 한계에 왔다. 그 형소는 있지만은 요것다 부모님이 결단하셨으니까 우리도 같이 이름을 내자. 사진도 공개하자고 해서
그래서 그 17년 3월 달에 가족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맹금희 씨 사건이 공개됐고 3월 달에 가족회의가 만들어졌고 그거를 보고 있었던 우리 전문가들 우리가 또 제가 그게 하고 있었던 잡지에서 그게 처음에 시발점이 됐죠. 그래서 다 알죠. 그렇게 질문도 우리가 비탁했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저는 또 6년 전에 납치 문제에 대해서 논문도 썼기 때문에 가족이 필사적인 각오를 해서 거기에 있는 아들 딸들이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 이지만은 국민들의 호소한다는 각오를 했던 걸 봐서 우리도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학자, 연구자지만은 운동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지원하는 구출회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 17년이고 22년 됐죠. 이제. 우리 구출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좀 듣기로 하고요. 그렇게 이제 일본 납치 문제의 대표적인 징표처럼 떠오르는 여코다 미구미 어머니와 함께 저는 2006년 4월에 부시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물론 북한 인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카이신가요? 미구미 양의 어머니 사키에 씨 그분이 부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김정일이 빼앗아간 내 딸을 찾아달라. 13살에 품에서 놓아버린 미국의 생각에 30여 년간 하루도 편한 날을 보낼 수 없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머니 딸을 백주 대낮에 김정일에게 빼앗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아플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김정일이 정말 나쁜 놈 중에서도 나쁜 놈이로구나. 어떻게 한국인들을 벌모로 삼고 뭐 납치하고 테러하고 이건 국내적인 문제입니다만 국제사회에서 일본에서까지 어린 소녀를 납치해 갔을까 정말 기가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여코다 미구미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시게루 씨의 근황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가족회를 20년 전에 만들었죠. 그 전에는 딸이 어딘지도 모르고 무슨 일로 없어진지도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죽었다는 거라도 확인되면은 장례식이라도 할 수가 있다. 마음 정리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전혀 소식 없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교육을 잘못해서 가지러 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때 학교에 또 빨리 갇혔으면 그러니 다 잘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계속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비판을 한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다 죽고. 그리고 어머니 같은 분은 물론 그 동생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식사도 해줘야 되고 그러지만은 동생들은 학교 가고 아버님은 직장 가신 다음에 일본 지도를 펴놓고 그 판을 가지고 우리 딸이 이 산에 매립된 거 아닌가, 이 바다에 침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라고 계속 그거 하다가 계속 울기만 했다. 근데 어떤 친구가 그 성경을 가져와 줘가지고 좀 성경을 읽어보라고 해서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기독교 신자가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한계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면 저 세상에서 절대로 매금이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 슬픈 즐거운 문제 즐거움을 가지고 계신다. 그걸 믿을 수가 있게 돼서 마음 안전을 찾았답니다. 그 매금이가 납치되어 있다는 걸 알아냈던 그날도 그 각
어떤 노래에 어머니들끼리 그 기독교 기도회를 하고 있었대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집에 오니까 아버지한테 그런 연락이 왔었더라.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 매금이를 지켜주고 있다.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신의 안전을 좀 찾고 그리고 가족회를 만들어낸 후는 계속 그 강연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한테 호소한다는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럼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해서 각 집안에 구줄해 집을 만들어 가지고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차 타고 5시간 갔는데 집회에 모인 사람이 10명 정도 뭐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많이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가족 입장에서 자기의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나는 전문가 입장에서 납치가 사실 뉴스가 많다. 이런 증거가 있다.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많이 다녔었는데 5년 동안 처음에 5년 동안은 아주 어려웠어요. 일본 대다수의 사람들을 관심이 안 가졌고 그 산케신문 이외의 신문들은 납치 의혹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납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납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의혹이다. 의혹이다. 그러니까 저존령계 사람들이 그때도 그때 다시만 하더라도 그런 대로의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그 TV 토론에서도 저쪽에 납치가 없다는 사람들이 앉아 있고 제가 혼자 납치가 있다고 주장했고 그런 토론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셨을 때 그 일본인 납치의 본인 그 신간스라는 사람이 그 양신적 장기수라고 해가지고 북한에 보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그게 신간스가 알고 보니까 매금이 씨의 교육 담당이었어요. 그리고 소가시토미 씨, 매금이 씨가 같이 신간스부터 교육을 받았다는데 그런데 매금이가 잘 없었을 때 소가시토미 씨한테 신간스가 이 사람들 내가 납치했다. 이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간스가 어쨌든 간에 매금이가 북한에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가시토미 씨는 일본으로 왔죠. 네, 왔죠. 2002년도에 왔죠. 2002년도 요술명예 때. 그런데 근데 그때 2000년 때는 북한이 매금이는 납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신간스를 평양에 보내지 않고 일본에 보내서 증오하게 했다면은 2002년이 아니라 2000년도에 매금이나 납치돼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고 그러면은 일본 근내에서도 납치 사건이 됐죠. 이후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2년도 9월에 우리 고이즈미 수산이 평양 갔었을 때 김정일이가 스스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확정이 일본 근내에서 관심이 올라가고 우리가 기자회견하면은 기자들이 와주고 보도도 많이 나고 그 후도 뭐 전국적으로 그게 유명 인사가 되셔가지고 요거다 부모님이 그래서 1년에 50배 이상 강요회를 다루시고 그 뭐 프로전 다음에 어디든지 가서 이야기한다 뭐 TV도 나오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해 5월에 그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입원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을 위해서 몸을 던지신 거죠. 뉴스를 보니까 아베 총리가 병원도 방문했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베 총리는 우리가 97년에 가족회의 그전에 만들기 처음부터 이 문제를 알고 계셨고 그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97년에 가족회의를 또 그전에 만드니까 납치위원연맹이라는 위원들의 모임을 만들어 주시고 같이 걸어왔죠. 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여코다 미군을 비롯한 그 피해자들이 드디어 언론에 나오게 됐고 각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납치 문제가 일본 전국에 화라산처럼 타본 적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2004년에 교수님을 처음 만났으니까 그 전에 납치 피해자들의 애환은 다 사실 묻혔고요. 그 이후에 나름대로 일본 국민들의 납치 문제에 대한 정서,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좀 저는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과거 참 힘들었던 기억도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신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김정일이 개인의 용달과 이른바 대남, 대일 공작을 위해 자행한 국제적 범위의 테러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